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불통 행보가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토트넘의 센터백 보강 대상으로 꼽혔던 풀럼 수비수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토트넘의 이적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허스퍼는 다음 시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미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물 건너간 가운데 여름 휴가를 준비할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전언도 들려왔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토트넘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현지 에이전트발 정보 그리고 토트넘 담당 영국 1티어 기자들의 독점 기사를 통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축구계 인사 폴 오키프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토트넘 허스퍼의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한 독점 정보를 소개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5월 8일 새벽 올라온 정보입니다.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했다. 토트넘이 다시 제안을 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올 여름에 풀럼과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이고 풀럼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이적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선수이고 사실 토트넘이 로이드 켈리와 더불어 이 토신 아다라비오요 선수가 여름에 FA가 되는 선수이고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도 접촉하고 이야기해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퍼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밑 작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토트넘 팬이 이 폴 오키프의 댓글에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는 아마도 드라구신의 출전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에서 뛰고 싶었을 것이다. 드라구신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를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에 대해 폴 오키프도 어그리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뛸 수 있는 팀을 원한 것 같다라는 또 다른 팬의 반응에 대해서 더 말이 되는 얘기다. 그는 26살이니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분명히 제3의 센터백이 필요하고 유럽 대항전을 유로파 리그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컵대회도 지금처럼 올 시즌처럼 조기 탈락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로테이션으로 기회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나 로테이션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즉 컨디션이나 혹은 상대팀의 전술적인 면을 떠나서 오직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아예 뛸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 징계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 후보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센터백 입장에서는 미드필드라면은 조금 더 변화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출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그런 팀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로메로와 반더벤의 입지가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토신 아다라비오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두 드라구신까지 있는 토트넘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라두 드라구신이 지난 1월 달에 합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오퍼를 동시에 받았을 때 바이에른 대신 토트넘을 택한 것은 팀의 위상 내지는 연봉 조건까지도 토트넘이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었음에도 선택한 것은 야망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팀에 가서 내가 바로 스텝업을 하는 것보다 뛸 수 있는 팀을 거쳐서 가는 실리적인 선택, 조금 더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갔더라면 많은 부상자와 변화 속에서 드라구신에게 기회가 더 왔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현재 팀의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후방을 지키면서 실리적인 전술을 쓰고 있는 투헬의 바이에른에 가는 게 드라구신 개인 입장에서 훨씬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드라구신이 제노아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 전반기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로 활약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세리에 A 전반기에 19경기를 뛰면서 2득점 1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코파 이탈리아도 3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와서는 현재까지 6경기를 뛰었고 출전 시간이 229분에 그쳤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3경기를 뛴 그 시간과 엇비슷한 정도의 출전 시간인데요. 6경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데뷔전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막판 5분 뛰었고요. 이어서 브렌트포드전 2분, 에버튼전 1분 등 경기 막판 시점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 이후 3경기 출전은 에스턴 빌라전의 41분 그리고 풀럼전 풀타임, 루턴전 풀타임이긴 한데 3월 말이 끝이었어요. 이때도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반더벤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보니까 로메로와 반더벤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최근 6경기를 연속으로 결장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한 달 이상의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났던 게 드라구신의 강점인 세트피스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세트피스 문제로 실점을 하고 있고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반더벤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도기 선수의 부상 이탈 속에 반더벤을 왼쪽 풀백으로 놓고 드라구신을 왼쪽 센터백으로 놓고 혹은 이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포로를 끌어올리고 반더벤을 안쪽으로 당겨서 비대칭 3백으로 후방의 안정감을 가져가면서도 공격성을 유지할 수 있고 높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구신 선수를 아예 배제한 이런 상황은 드라구신 본인 입장에서도 로메로와 반더벤에게 밀리는 건 그렇다고 쳐도 이런 상황에서까지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살라를 거의 막지 못했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까지도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심지어 스킵을 왼쪽 풀백으로 교체 투입해서 변화를 가져가는 순간까지도 드라구신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선수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고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토트넘의 영입 대상 선수들에게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공개적으로 이렇다면은 나갈 수밖에 없다,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얘기인 즉슨 즉 팀 내부적으로 선수단 사이에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영입 추진 리스트가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공신력이 높지는 않지만 영국 매체인 풋볼 트랜스퍼에 따르면 아이반 토니, 브렌트포드를 올 여름에 떠날 것으로 알려진 토니의 영입 가능성이 또 한번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첼시도 아스널도 노린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토트넘도 참전하고 있다. 다만 이제 토트넘이 애초에 1순위로 여겼던 멕시코 대표 공격수 페이노르테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경우 일단은 슬롯 감독이 리버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르윈 누네스의 이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이러면서 히메네스가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을 선택할 가능성, 특히 최근 히메네스가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관한 이후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 가는 게 맞을까라고 의문을 표했을 수도 있다. 즉 최근에 안 좋은 4연패의 흐름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운영의 좀 경직성 그리고 경기력의 경직성 이런 면들로 인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 노리던 선수들에게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토니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을 택할까?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측면 공격 자원에서도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이탈리아 기자 미르코 디 나탈레의 정보에 따르면 사수올로의 왼쪽 윙어인 아르망 로리앙테 이 프랑스 윙어가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세리에 A 팀들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여러 차례 그를 지켜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다는 정보인데요. 이 선수가 결국에는 베르너를 완전 영입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 내부 방침이 정해져 가는 가운데 토트넘이 물색하고 있는 왼쪽 윙포워드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힐 선수 역시 이미 구단 측에 이적을 요청하고 스페인 라리가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전했고요. 솔로몬의 부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있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로테이션 자원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어리고 젊고 또 돌파력 자체가 좋은 선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작지만 땅땅한 체구의 윙포워드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탈리아 선수들을 많이 또 잘 데려오고 있는 파비오 파라티치 전 디렉터의 영향력을 통해서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 선수가 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조금은 프리미어리그의 적응력에 대해서 의문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매체 풋볼 인사이더 내에서도 공신력이 가장 높은 웨인 베이시 기자가 토트넘의 선수단 정리 상황에 대한 독점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적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팔 수 있다고 알려진 이부 비수마에 대해서는 일단 잔류에 가깝다.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감한 선수단의 변화를 원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계획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태클 성공 횟수나 패스 성공 횟수에서 상위권이고 일단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판매를 하더라도 그보다 좋은 선수가 충분히 보강이 되지 않는 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아요. 우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에 대해서는 2천만에서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의 제한이 온다면 바로 이제 매각을 할 거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 이제 원하고 있는 선수는 역시 코너 갤러거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의 관심이 또 끼어들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뉴캐슬 역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첼시 역시 마찬가지다 보니까 코너 갤러거가 이제 첼시가 비용 부담 문제로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선수이고 그 코너 갤러거를 일단 데려가는 데 있어서는 또 런던 지역의 팀으로서 우선적이고 또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단 엄청난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에 좀 딱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호이비에르를 내보내고 갤러거를 데려오는 것이 미드필드 라인의 1차적인 목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과 경기에 좀 많은 실망을 남겼던 에메르송 로얄에 대해서는 2천만 파운드의 제한이 온다면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웨인 베이시 기자가 추가적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로얄 선수가 오른쪽 풀백을 기반으로 왼쪽 풀백도 가능하고 3백의 한쪽 자리까지도 커버했고 뭐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센터백으로도 2명만 세울 때도 세웠던 바가 있는데 그 어느 위치에서도 사실은 뭐 설 수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세세뇽이 부상에서 회복하고 데이비스의 부상 문제가 없다면 왼쪽 풀백은 우도기와 더불어서 충분한 숫자가 있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도 스펜스가 돌아온다거나 또 탕강가도 지금 임대를 간 상태다 보니까 돌아와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탕강가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탕강가를 완전히 매각할 수 있는 옵션도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굳이 오른쪽 풀백도 자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 영입도 필요 없고 로얄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보낼 선수는 호이비에르와 로얄이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름 이적 시장의 계획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4연패에도 불과하고 절대 경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의 담당 기자인 댄 킬패트릭,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의 축구 수석 기자로 최근에 더 명성을 높인 이 댄 킬패트릭의 최신 보도를 보면요. 토트넘 허스퍼가 로메로를 중심으로 새롭게 선수단을 구축할 수 있다. 로메로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의심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단은 그의 이미지에 맞는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고 많은 선수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금요일에 감독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연설에서 강조된 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얘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개적인 회견에서 선수단의 변화를 예고했던 과정 속에는 구단과의 이미 사전 교감과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의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한 시즌 더 믿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 당신이 원하는 색채의 선수를 영입해주고 당신에게 맞지 않는 선수는 정리해주겠다. 즉 한 시즌 확실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밀어주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개인적인 투쟁심과 의지와 또 경기 중에 동료 선수들과도 이제 로얄 선수에게 구체적으로 그랬죠. 이제 쓴소리를 할 정도로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왔던 로메로가 이미 부주장이기도 하지만 이 로메로에 대한 팀 내 위상과 이제 권한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공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세트피스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했던 것에 대한 또 후폭풍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파로 또 리버풀과의 경기를 마친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엄청난 변화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음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운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남은 경기들이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보내기로 한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선수들과 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남은 경기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꼭 따기 위해 결과주의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 시즌 경기들도 모두 이기지 못할 수 있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의 토트넘 담당 기자 잭핏 브룩 기자의 최신 컬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전문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재임 중 가장 저조했던 시기에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작은 보람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토트넘이 20년 만에 최악인 리그 4연패를 기록하면서 일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지난해 8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5위, 승점 60점대 중반의 순위로 올 시즌 리그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올 봄이 지나간 방식은 여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많은 의문을 남길 것입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을 때는 사실 실제로 이 정도의 성적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고 이것보다도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상치만큼의 어떻게 보면 우려보단 나을 수 있는 결과 아니냐. 그러나 이 성적이 원래는 더 잘할 수 있었던 전반기를 조금은 망쳐버렸던 후반기의 상황들, 특히 올 봄에 있었던 경기들의 부진들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의심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이다. 이제 다음 시즌은 의심 속에서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항상 지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본인이 올 시즌이 힘들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는 점입니다. 그 짜릿했던 시즌 출발 속에서도 그는 팀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세트피스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현재와 목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선수들은 아직 그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믿을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또한 상당수의 선수는 올 여름에 팔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올 시즌에 성적을 내는 것이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다. 게다가 세트피스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걸 막 조정해가지고 지금 성적을 내기 위해 안절부절하기보다는 나는 길게 보고 팀을 만들어가겠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일요일에 안필드에서 열렸던 리버풀과의 경기를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세인트 제임스 파크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보였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뉴캐슬전, 첼시전과 비슷한 양상이 리버풀전에 펼쳐졌던 것이죠. 공격에서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지키거나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으며 후방에서는 비참하게 개방되어 리버풀에게 매번 빅찬스, 큰 골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프리킥과 코너킥뿐만 아니라 오픈 플레이에서도 토트넘이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책임을 돌리고 지난 몇 달 동안 팀이 걱정스러운 침체기를 겪었고 그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발 11명을 뽑아 후반전에 과감한 교체가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공격할 공간을 허용하는 NG볼의 적신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는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과도기적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번 여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의 큰 수술을 계속해야 한다는 뒷받침, 그런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향성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축구 철학에 맞지 않는 선수들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남길 선수들에게 이 방향성과 전술을 입히기 위해 결과와 관계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훈련과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올 여름에 좀 더 선수 보강이 되고 선수단 교체가 이루어지면 다음 시즌엔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첼시전 패배 직후 금요일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올 여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타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팀 내에 지금 좋은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는 특유의 솔직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팀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구, 내보내야 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선수를 계속 붙잡아두면서 선수를 계속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되는 선수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즉 현재 잘하고 있는 선수도 팔 수 있고 팔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것을 감안하면 일요일에 토트넘 선수들에게 있어서 놀라웠던 것은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에이전트가 새로운 클럽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너 올 시즌 끝나면 팀 나가야 돼, 새 팀 찾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별 걱정 없이 평온해 보였다. 선수들이 뭔가 긴장감이라든지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고 끝난 이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대신 선수들은 시즌이 끝난 이후 호주 원정, 호주 투어를 통한 뉴캐슬과의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미국의 마이애미로 갈지 스페인의 이비사 섬으로 갈지 어디서 휴가를 보낼지를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선수단의 기류라는 겁니다. 선수들은 이미 여름 휴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올 시즌 잘 맞춰야지, 다음 시즌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 팀 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분위기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선수들 중 몇 명이 다음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에 포함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발로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물론 페드로 포로,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좋은 선수들까지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파페 마타르사르는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어떨까요? 즉 언급한 이 선수들은 그래도 남을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든지 팔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주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지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조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 비스마는 좋은 출발을 보인 후 고전하고 있으며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6번 선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연이은 부상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발목 부상 이후 자신의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비수마나 벤탄쿠르를 매각할 생각은 없지만 선수들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전에 조금 더 무자비하게 지출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아직 가치가 있을 때 비수마와 벤탄쿠르를 내보내고 미드필드진을 완전히 개편하자는 의견도 구단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토트넘은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자 가장 시장성이 높은 자산 중에 한 명, 넘버 9 공격수 히샬리송이 없을 때는 전혀 다른 팀이 되지만 그는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서 그 시장성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매각할 수 있는 토트넘이 가장 큰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는 거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안 쿨루셉스키는 토트넘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를 오른쪽 윙어 또는 8번 미드필드로 보는지 아직 그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가 올 시즌 그 어떤 포지션에서도 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에메르송 로얄과 같은 확실히 내보내야 할 선수뿐 아니라 추가적인 6명의 선수에 대해 구매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듯이 때때로 좋은 선수라도 팔아야 합니다. 즉 지금 언급된 비수마, 데안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까지도 이제 매각 리스트에 올 수 있고 벤탄쿠르까지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아주 가감한 선수단 리빌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리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팀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가 토트넘의 감독으로 있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이번 여름에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 1군 선수들을 팔고 진정한 신념을 가진 선수들로 교체해야만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을 거라면 온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로만 선수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올 시즌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성향에 맞춰서 전술을 타협하지 않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축구에 맞는 선수들로만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수들 중 일부가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컬럼을 마무리했는데요. 즉 남은 경기들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려는 것은 토트넘이 최대한 높은 순위로 마친다거나 최소한 유로파리그 진출은 지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시즌에 내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맞는지 아닌지만 보려고 마치 프리시즌처럼 시즌을 치를 거란 얘기입니다.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의 경기, 사실 손흥민 선수는 남은 3경기 모두 다 이겨서 에스턴 빌라가 지는 것을 바라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어떻게든지 이뤄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과연 토트넘이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번리는 잔류를 위해 사력을 다할 텐데 아무리 한 수 아래인 번리라고 하더라도 그 팀을 상대로 홈에서 이길 수 있을지가 우려되고요. 리그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와의 경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경기인 셰필드전은 셰필드가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되긴 했지만 홈 경기 셰필드의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그 기세에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4연패까지는 이해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번리전, 셰필드전까지 못 이긴다면 혹은 맨시티와의 경기에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온다면 토트넘 허스퍼의 구단 운영진이 포스텍을 믿고 포스텍을 위한 여름 리빌딩을 하자는 뚝심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번리와의 경기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리와의 경기의 결과와 내용이 토트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고 캡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번리와의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이슈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